우주인들이 입는 우주복은 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우주먼지와 자외선 등 각종 위협에서 우주인을 보호하고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제거, 통신 같은 다양한 기능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우주복은 약 43년 전인 1981년 초반에 제작됐습니다. 우주인 보호라는 기능엔 충실하지만 무겁고 불편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항공우주국은 새로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을 앞두고 차세대 우주복 엑시엄 EMU를 선보였습니다. 엑시엄 EMU는 2025년 출발 예정인 아르테미스 3호부터 적용됩니다. 새 우주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장 큰 차이는 유연성입니다. 기존 우주복은 부피가 크고 뻣뻣해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유발하곤 했습니다. 뒤뚱거리며 걷다 앞으로 넘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반면 엑시엄 EMU는 시연 영상에서 쪼그려 앉고 물체를 쉽게 집으며 손가락을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기존 우주복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무게 역시 기존 80kg에서 55kg으로 25kg이나 줄였습니다. 그동안 소재 공학이 발달해 더 유연하면서도 가벼운 소재를 개발해낸 덕입니다. 우주복은 소형 우주선으로 불릴 만큼 극한의 우주에서 비행사의 신체를 보호하고 각종 탐사를 돕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동안 우주복을 자체 개발해온 나사가 엑시엄과 협업한 이유는 우주복을 포함한 문워킹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르테미스 우주복의 디자인은 과거의 아폴로 임무나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유형에 사용되는 우주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엑시엄의 자체 디자인에 나사가 그동안 연구해온 탐사선 외부 이동장치라는 우주복 개념이 포괄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초기 우주 탐사 시절에는 우주복이 단순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진행된 미국의 첫 유인 우주 프로젝트인 머큐리 계획의 우주복은 우주선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966년 미국 유인 우주 프로젝트인 제미니 계획에 와서야 우주선 외부에서 우주 유영을 하는데 적합한 우주복이 설계되었습니다. 이 우주복은 심해 잠수부처럼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가 우주선과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이후 우주 임무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우주복은 새로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정되고 재설계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쓰일 우주복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하는 인체 모양의 소형 우주선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우주를 유영하는 동안 우주비행사는 방사선과 먼지, 극한의 온도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복은 우주비행사 신체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고 우주비행사에게 마실 물과 호흡할 산소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달은 낮에는 기온이 섭씨 100도 이상으로 치솟고 밤에는 영하 170도 이하로 냉각될 만큼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우주복은 시제품으로 개발사 로고와 주황색, 파란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점 기술을 숨기기 위해 검은색 커버로 덮여 있습니다. 실제 우주비행사가 착용할 우주복은 열을 반사하고 극한의 고온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흰색으로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달 표면은 레골리스라고 부르는 미세한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먼지는 매우 거칠고 날카로워서 종종 우주복과 장비들을 마모시키고 파손시킵니다. 먼지를 흡입할 경우 출혈이나 극심한 신체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에 마지막으로 착륙한 아폴로 17호는 우주복이 마모돼 메커니즘이 파손되고 헬멧 시야가 가려지는 등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신형 우주복은 방진 기능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우주복에 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 우주비행사가 착륙선 안으로 들어갈 때 먼지를 처리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주복을 제작한 엑시엄 스페이스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새롭게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주복은 특히 단열 기능을 강화해 영하 200도까지 내려가는 달 남극의 환경도 능히 버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달 남극에는 중요한 현지 자원인 얼음이 존재합니다. 우수한 단열 성능을 바탕으로 달 남극을 제대로 탐사할 수 있다면 탐사기지를 설치하고 운용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헬멧에 장착된 헤드라이트와 카메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우주인의 임무를 돕고 그 과정을 꼼꼼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엑시엄 스페이스는 테스트를 통해 우주복 성능을 미리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낭처럼 보이는 등 쪽의 장치엔 산소통과 에어컨의 기능을 합친 생명유지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엑시엄 EMU가 주목받는 지점은 여성 우주비행사가 입기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달에 발을 디딘 우주인은 모두 백인 남성이었으며
기존 우주복도 남성 사이즈로 제작돼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미션의 핵심 목표는 여성과 유색인종을 달에 착륙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나사는 2008년부터 4억 달러를 들여 새 우주복 제작을 시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작된 엑시엄 EMU는 미국 성인의 체형 중 9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사는 2024년 11월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아르테미스 2호로 달 궤도 유인 비행을 시도합니다. 이후 엑시엄 EMU가 적용되는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3호는 2025년 임무가 시작됩니다. 56년 만에 달 탐사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유인 우주선이었습니다. 아폴로 계획의 5번째 유인 우주비행인 동시에 3번째 유인 달 탐사이기도 했습니다. 1969년 7월 16일 발사되었으며 선장 닐 암스트롱과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이 탑승했습니다. 7월 20일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당시 콜린스는 달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탐사 성공으로 존 F 케네디가 주장했던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이 달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196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달에 인간을 착륙시킨 뒤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믿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